앞으로는 차량을 사면은 그 차가 직접 혼자서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운전자가 없이도 운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뭐 테슬라, 현대차 이런 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100%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이 앉아 있는데 좀 운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자율주행이 조금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또 이번에 내놨습니다. 바로 로보택시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차량은 직장 지하 주차장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굉장히 낭비죠. 이 차량이 내가 퇴근할 때까지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돌아온다. 이게 바로 로보택시거든요. 테슬라가 이번 달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6월 28일부터는 앞으로 테슬라 차량을 주문하게 되면은 내가 차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해서 집 앞까지 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신호등이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신호등을 거쳐서 집에 올 수 없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이제 주문하면은 테슬라 차량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스스로 혼자 움직여서 목적지인 구매자 집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혁신적인 테슬라의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주가의 흐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번 달에 진짜 현실화가 됩니다. 이게 실은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이제 8월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올해 6월에 다시 한다 이렇게 됐는데 날짜까지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미뤄졌던 이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법 규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사람 없이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택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구입한 차량이 혼자 이제 구매자 집까지 가는 게 규제상 문제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검토하면서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통과가 되면서 테슬라 차량이 6월 22일부터는 로보택시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6월 28일부터는 미국에서는 구매자의 집으로 직접 가게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보택시가 뭐야 하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가능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택시가 무인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없이 그냥 손님 혼자 타서 목적지를 얘기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뭐 얘기할지 입력할지 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 테슬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보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X죠.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6월 11일에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블릭 라이드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 진짜 탈 수 있는 건 언제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6월 22일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댓글을 달았죠. 그러면서 공장에서부터 구매자의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첫 번째 테슬라는 6월 28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첫 주에는 10대 그리고 두 번 주에는 20대 이렇게 천천히 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구매한 테슬라가 모두 다 스스로 이제 구매자의 집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바로 배송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배송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차들이 이제 공장에서부터 일정에 맞춰서 5대, 6대 이렇게 싣고 트레일러가 이제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이렇게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트레일러 운송비도 줘야 되고 보관하는 보관료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테슬라는 차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죠.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제 사업소 가서 차도 보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테슬라는 중간에 이제 딜러도 없고요. 앞으로는 배송도 직접 차량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최근에 촬영된 로보택시입니다. 여기에 로보택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로보택시가 먼저 앞에서 선두에서 가고요. 그 뒤에 이제 실제 이 진짜 차량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 차량이 뒤에서 쫓아갑니다. 앞에 차량이 잘 가나 못 가나 한번 이제 시범 삼아서 로보택시가 이제 배송되는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차량이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차량에서 앞에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차량이 혹시나 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강제로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차를 구매하면은 그 차가 우리 집까지 오는 그런 미래가 지금 눈앞에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실은 이 로보택시 사업은 5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언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었죠. 그런데 5년 전 뉴스 기사를 보면요, 뭐 정확히는 6년 전이에요. 6년 전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컨펌했죠. 테슬라 자동차가 돈을 벌 것이다. 그의 오너를 위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택시 사업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출근해서 딱 차를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나는 회사로 가는 거고, 이 차량은 택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뭐 앱을 통해서 할지 뭘 통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수단이 필요한 누군가가 택시를 콜을 할 거고, 그러면 테슬라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은 일하고 테슬라도 일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를 소유할 목적이 한 번 더 분명하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수입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장착된 FSD가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자율주행이죠. 100% 자율주행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사야 돼요. 저도 테슬라 차량을 이제 2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모델 3하고 모델 Y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차량 모두 5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FSD도 장착이 돼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FSD가 얼마나 정교한지 스스로 저도 좀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계속 진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한 데이터를 다시 메인 서버로 보냅니다. 메인 서버로 보내면 그 메인 서버에서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차량으로 내려줍니다.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정교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대형 버스 같은 큰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차가 아주 미세하게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가 이 차가 지나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똑같죠. 사람도 옆에 굉장히 큰 차가 위협적으로 지나가면은 살짝 뭐 차선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좀 붙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런 동작을 취합니다. 굉장히 발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100% 자율주행이 안 되지 미국에서는 현재 100%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FSD를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없이는 운행이 힘들 정도로 이제 노예가 좀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계속 자율주행을 맡기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피로하다, 불필요한 동작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좀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FSD가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율주행이 각 국가마다 뭐 각 지역마다 아니면 도심지마다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가올 미래죠. 언젠가는 자동차의 이제 운전대랑 페달이 없어지고 우리가 말로 지시를 하면은 자동차가 가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도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해답을 테슬라는 다른 데서 또 찾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자동차들이 각자 다른 자율주행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수동으로 운전하고 누군가는 자율주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자율주행이 컨트롤한다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꿈꾸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스페이스 X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을 위한 초석으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성을 이미 뿌려놨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아무리 우주가 넓다 하나 이렇게 많이 뿌려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갈 때 충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뿌려놨느냐? 전 세계에 인터넷을 다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이 구석구석 안 되는 곳 없이 안정적으로 잘 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정교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벤츠라든지 이런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 스타링크의 위성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율주행의 시스템이 어디서 컨트롤되고 있어요? 바로 이 스타링크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위성에서 오면은 느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최대 속도가 1GB입니다. 1GB는 이제 1000MB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 집 인터넷이 500MB거든요. 그러면 위성에서 오는데 저희 집 인터넷보다도 2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구시대적인 위성에서 오면 느리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저고도 위성입니다. 고고도 위성, 중고도 위성, 저고도 위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저고도 위성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송신 시간이 빨라요. 물론 우리의 현재 뭐 지상에서 쓰는 5G나 각종 통신보다는 아주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셉할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도 계속 빨라지겠죠.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현재 테슬라 차량이 758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한 758만 대인데 이 758만 대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망해요? 바로 우버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뭐 그랩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망하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의 그 노동비가 안 들어가는데 우버 차량은 운전자의 노동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758만 명에게 FSD를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FSD를 이제 구매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이 FSD를 팔아서 너네도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할 수 있어. 너네 오너들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현재 FSD 가격은 일시불로 8,000불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살 때는 훨씬 쌌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0만 원 정도 하죠. 또는 뭐 월결제로 하면은 99달러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한 10몇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월로 결제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내 자율주행 택시가 자율주행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온다. 그러면 50만 원 벌어오고 한 달에 한 14만 원 빼면은 36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1,100만 원 곱하기 758만 명 해보면은 FSD 판매 수익만 83조 원에 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장치를 파는 게 아니고요. 이미 테슬라 차량은 100%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막아둔 거예요. 막아두고 돈을 결제한 사람만 열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앱상에서 테슬라 앱상에서 결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품이 들어가지 않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판매 수익만 온전히 83조 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의 이제 빅픽처인 거죠. 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아마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오너한테 100%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오너도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금 떼간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억셉을 하겠죠. 수수료도 챙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상 뭐 수수료가 3%뭐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 뭐 한 30% 이렇게 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수수료도 챙기고 FSD도 팔아서 돈도 벌고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또 돈을 번다고 하면 테슬라 차량도 더 팔릴 것이고 다방면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금 괴짜긴 괴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대립으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출시 좀 예정에 다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 3개월간 원래 이제 최고가가 한 360불 정도 됐었습니다. 잘 나갔었죠. 이제 트럼프랑 같이 잘 나갔는데 트럼프랑 싸우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290불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로보택시 출시한다는 설에 다시
32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 거죠.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좀 현실화가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전고점을 좀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 아마 436달러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월가에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예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당장 돌파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슬라의 수익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번 쭉 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공부하면은 재밌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